102페이지. 102페이지. 6-12번. 복소수 알파 베타에 대해 알파 더하기 베타는 2분의 3, 1 플러스 i. 알파 베타는 알파 베타 반은 1일 때 알파 바분의 1, 베타 바분의 1의 값은 얼마냐라고 되어 있어요. 나와 있는 게 알파 더하기 베타 나와 있고요. 알파 베타 바의 곱이 1인데 원하고 있는 건 알파 바분의 1 더하기 베타 바분의 1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요거 정리해 본다면 알파는 베타 바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수 형태보다는 어쨌든 분수 아닌 게 조금 더 편하니까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알파라고 쓸 수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알파바가 나왔죠. 우리 문제에 나온 건 알파인데 알파바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에 바를 씌우면 됩니다. 양변에 이렇게 바를 씌워요. 그죠? 그러면 알파 바는 베타 바에 바면 베타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베타는 알파 바분의 1이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알파 바분의 1은 사실 베타예요. 2를 더하래요. 여기 있네요. 그죠? 물론 알파를 a 플러스 bi, 베타를 c 플러스 di 해서 하셔도 돼요. 그러면 식이 개길게 나오긴 하지만 되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라고 낸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접근해서 풀라고 낸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고요. 이걸로 해결이 안 될 때 대입해서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10-8번. 이차함수 그래프와 원점을 지나는 직선 gx가 두 점에서 만난대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y절편은 0이고 기울기만 있는 친구식에 원점을 지난다 그랬으니까 이런 식이고 지금 이야기로만 그리면 이런 느낌으로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A랑 B라고 놓은 거죠. 근데 A, B의 중점이 2분의 꼭지점이 1,2래요. 여기가 1,2고요. A, B의 중점 얘랑 얘의 중점이 2분의 1,1이래요. 그죠? 중점이면 요렇게 해서 가운데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A, B의 좌표를 구하세요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2차 같은 경우엔 꼭지점이 나와 있으니까 최고차의 개수만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식으로 표현하면 y는 최고차의 개수 p에 x-1의 제곱 플러스 2 이게 2차가 돼요. 그리고 1차는 A와 B의 중점이 2분의 1,1인데 이 점은 동시에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직선은 0,0도 지나면서 2분의 1,1도 지나죠. 기울기 구할 수 있어요. 기울기는 x의 변화량, 2분의 1에서 0 뺀 거. 그게 x의 변화량, y의 변화량은 1에서 0 뺀 거. 그래서 2분의 1 빼기 0분의 1 빼기 0이라 2가 되겠네요. 그럼 기울기는 얼마? 2고요. 0,0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식은 y는 x가 되죠. 됐죠?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A, B의 좌표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좌표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P를 구해야지 A, B의 좌표가 있는데 P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요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직각삼각형 두 개로 좀 나눠볼게요. 그럼 이 직각삼각형 두 개가 합동입니다. 그죠? 네, 요거 각이 같고 그 다음에 요거 길이 같고 수직이기 때문에 합동이에요. 그럼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고요. 요 길이랑 요 길이도 같아요. 그 길이를 얼마라고 놓을 거냐면 K라고 놔볼까요? 그럼 얘의 좌표는 뭐가 되냐면 2분의 1에서 K만큼 뒤로 갔으니까 2분의 1 빼기 K, 땡땡땡이 됩니다. 근데 이 땡땡땡은 여기 위에 점이니까 이 X에 집어넣으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A의 좌표는 2분의 1 마이너스 K, K, 2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2K.
요게 되는 거고요. B의 좌표는 역시 여기서 K만큼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2분의 1에서 K만큼 오른쪽으로 갔고 여기 위에 점이니까 2배 하면 1 플러스 2K. 됐죠? 그러면 이 친구랑 이 친구가 이 두 개를 연립했을 때 근이 된다. 그 이야기나 마찬가지예요. A점, B점이 직선 위의 점이면서 2차 위의 점이니까. 그러면 얘네들은 여기 위의 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기 위의 점이기도 하니까 여기다 넣을 겁니다. 여기다 넣으면 1-2k는 P하고 1-2k에 1을 빼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K가 되고요. 제곱 더하기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집어넣으면 1 더하기 2K는 P하고 요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2분의 1 플러스 K의 제곱 더하기 2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둘을 어떻게 하면 될 거냐면 더해볼까요? 2 남고요. 4 남고요. P로 묶으면 이거 전개해서 정리하면 K제곱 플러스 K 플러스 4분의 1이고 요거 전개해서 정리하면 똑같네요. 그죠?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K니까. 맞죠? 똑같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아, 이거 마이너스인데. 미안해요. 마이너스죠. 여기다가 2분의 1 더하기 K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K죠. 미안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요거 전개하면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4분의 1 나옵니다. 그래서 둘을 더하는 걸로 연결했으니까 K가 사라지죠. 그러면 2는 P 괄호치고 2K제곱 플러스 2분의 1 더하기 4가 되네요. 식이 왜 이렇게 복잡하죠? 맞나? 잠깐만요. 왜 이상하지 뭔가? 10-8번 맞고요. 꼭지점이 1,2다. 근데 AB의 좌표를 구하세요. 맞는데? 맞는데? 그러면 이렇게 했더니 연립이 너무 어려워요. 연립이 너무 어려워서 우리는 어쨌든 문제에서는 이렇게 놓고 보면 뭘 구하는 게 목표냐면 좌표를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P가 없고 P 말고 K를 구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죠? 그럼 P를 없애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뭐냐면 나누는 걸로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나누는 걸로 이야기를 하면 맞나? 왜 이렇게 찜찜하지? 식을 다시 한 번만 좀 정리를 할게요. 나누기를 하려고. 2를 넘길게요.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K는 P 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K의 제곱이고요. 요거 넘기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K는 P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K의 제곱이에요. 그럼 이걸 이렇게 나누면 우변이 한 덩어리니까 약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식은 마이너스 1 플러스 2K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K고 걔가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K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K의 제곱이라서 분모에 있는 거 양변에 곱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럼 3차인데? 아이 개찜찜하네. 아, 이게 되는구나. 여기 보시면 1 마이너스 1 플러스 2K인데 요거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어내면 안에 있는 것만 1 마이너스 2K가 됩니다. 그죠? 그거의 제곱이고요.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리하면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어내면 1 더하기 2K의 전체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지 같네요. 그러면 요거의 제곱이니까 4분의 1 붙고 요거의 제곱이니까 분모에도 4분의 1 붙어요. 그래서 4분의 1분의 4분의 1이니까 약분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쓰면 요거 음수로 묶으면 1 더하기 2K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음수로 묶으면 1 마이너스 2K 요걸 좀 만들려고요. 는 1 마이너스 2K의 제곱분의 1 더하기 2K의 제곱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얘를 넘길 거예요. 혹은 양변에 1-2K, 1-2K 제곱이니까 1-2K를 곱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곱하면 이거 사라지고 이거 사라진 다음에 여기 위에는 1 더하기 2k, 1 마이너스 2k 이게 남고요. 여기는 약분돼서 1 더하기 2k의 제곱만 남습니다. 그럼 얘를 넘기면 0이죠. 그럼 1 더하기 2k로 묶으면 앞에 남는 건 1 마이너스 2k, 뒤에 남는 건 빼기 1 빼기 2k가 남습니다. 그래서 요걸 0으로 만드는 k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아니면 요걸 0으로 만들면 k가 0이거나 이렇게밖에 안 되겠네요. 그래서 k가 0이라고 하면 k가 0, 이 좌표가 2분의 1, 땡땡땡인데 2분의 1인 건 여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닌 거죠. 그래서 k가 얼마여야 되냐면 0은 안 되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k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요거 얼마? 1. 요거 얼마? 0.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요거 집어넣으면 1,2랑 0,0인 거네요. 두 점. 하나는 1,2, 하나 0,0. 네. 꽤 어렵네요. 마지막에 식계산이 좀 빡셌네요. p를 없애는 방법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네,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한 근을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가 1이다. 그러면 그 한 근을 알파라고 놨는데 소수점 아래에서 반올림해서 1이 나오려면 얘는 0.5, 2분의 1보단 크거나 같은데 1.5, 2분의 3보다는 작아야겠죠. 반올림에서 1이 나온다를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근은 이렇고요. p는 정수래요. 자, 그럼 주어진 식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p는 0. 이거의 근이니까 이렇게 놓고 보고 p가 정수. 그러면 두근에 하나 알파고요. 여기 사이에 있는 하나 베타인데 둘 더하면 마이너스 1이네요. 그죠?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그럼 베타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럼 알파의 범위가 이래요. 그럼 베타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려면 얘를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의 범위는 하나, 둘, 셋에 마이너스 1 곱하면 되고 부등호 방향 변해서 마이너스 2분의 3하고 얼마냐? 마이너스 2분의 1의 사이가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건 베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의 값이니까 하나, 둘, 셋에 마이너스 1을 더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3 하면 마이너스 2분의 5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하면 마이너스 2분의 3의 사이가 됩니다. 그럼 사실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5와 마이너스 2분의 3의 사이가 되는 거고요. 알파는 다시 한번 적으면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분의 3보다는 작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 두근의 곱은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p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p는 사실 뭐냐면 마이너스 알파 베타인 거죠. 그러면 알파 베타를 곱하고 음수배한 거예요. 근데 얘를 이 관계니까 잠시만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알파 곱하기 마이너스 베타라고 생각해 줄게요. 이 베타가 음수에 둘러싸여 있어서요. 이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베타의 범위는 음수배하고 부등호 방향 바뀌니까 2분의 3보다는 크거나 같고 2분의 5보다는 작다가 돼요. 그럼 우리 지금 p는 얘랑 얘를 곱하는 겁니다. 그럼 곱했을 때 어떤 범위가 되냐면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다 곱해요. 다 곱한 다음에 제일 작은 거보다는 크고 큰 거보다는 작다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왜 그렇게 설명드리냐면 사실은 지금은 모두 양수기 때문에 이렇게 곱이 제일 작아요. 작은 수들의 곱이 제일 작죠. 근데 음수까지 들어있죠? 그럼 부등호가 붙어서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서 그때는 이거의 곱이 제일 작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하나, 둘, 셋, 넷 모든 조합으로 곱한 다음에 그 곱셈 중에 제일 작은 것보다 크고 큰 것보다는 작다 하시면 되고요. 등호는 상황 봐서 넣는 거예요. 그 상황까지 이야기 드릴게요. 자, 우선 이렇게 곱하면 4분의 3 나오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4분의 9 나오고요. 이렇게 곱하면 4분의 5 나오고요. 이렇게 곱하면 4분의 15가 나와요. 그럼 제일 작은 건 얘고 제일 큰 건 얘예요. 그럼 이 4분의 3이 나오려면 이렇게 둘을 곱한 거죠. 근데 보세요. 얘 등호 있죠. 얘도 등호 있죠. 등호 있는 애들끼리 곱한 거니까 이거는 등호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뭐 제일 작거나 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둘 곱한 거죠. 그럼 4분의 9를 만들려면 2를 곱해야 되는데 얘는 있거든요. 근데 얘는 없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 2분의 3은 쓸 수가 없는 겁니다. 2분의 3보다 작은 수를 쓰는 거지 2분의 3을 쓸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4분의 9가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등호를 못 쓰고요. 똑같은 이유로 등호를 못 쓰고요. 이렇게 두 개 곱한 거니까. 얘는요. 2분의 5 곱하기 2분의 3 해야 되는데 등호가 없잖아요. 그러면 얘도 등호를 못 쓰는 겁니다. 그럼 사실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베타의 범위는 제일 작은 4분의 3과 제일 큰 4분의 15의 사이에 들어오는데 이 친구가 둘 다 등호가 있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알파 베타가 p였죠 결국. 그래서 p의 범위는 4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4분의 15보다 작은데 아까 p가 뭐라고 그랬어요? 정수라고 했죠. 그래서 p가 될 수 있는 건 이 범위에 있는 1, 2, 3까지만 되는 겁니다. 10-20 포물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3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리고 직선 위의 점 1,2가 두 교점 사이에 있다. 그랬을 때 a의 범위는 이라고 되어 있고 그림으로 대충 그리면 이런 느낌이 될 것 같아요. 우선 2차는 아래로 볼록이고요. x에다 0 넣으면 y 값이 3 나오죠. 그러면 y절편이 3이란 이야기입니다. a는 얼마인지 몰라요. a는 얼마인지 모르는데 직선 y는 x 플러스 1은 고정적으로 그릴 수 있겠네요. 직선 y는 x 플러스 1 그리면 여기 1, 여기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생긴 친구고 우리 그 2차 함수는 여기 0,3을 지나면서 이렇게 생겼든지 아니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두 점에서 만나는 형태로 그리면 이런 형태나 아니면 이런 형태라는 거죠. 그죠? 근데 문제에서 마지막 조건이 있죠. 직선 위의 점 1,2, 1,2면 대충 요거 말하는 거겠네요. 이게 어디에 있다고요? 두 교점 사이에 있대요. 그러면 꼭지점이 이쪽에 있으면 절대 안 되겠네요. 그죠? 여기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그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요 이야기를 살짝 바꾸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3하고 y는 x 플러스 1을 연립할 거예요. 연립하면 여기에 있는 x좌표 알파랑 여기에 있는 x좌표 베타가 나오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연립해서 식을 쓰면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3은 x 플러스 1의 근이 알파랑 베타인 거예요. 한쪽으로 더 넘겨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 x 플러스 2는 0의 근이 알파 베타인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알파는 x좌표는 1보다 작은 수고요. 베타 이 점의 x좌표는 1보다 큰 수입니다. 그래서 알파는 1보다 작은데 베타는 1보다 크다고요. 두 근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1이 있다고요. 같은 이야기예요. 그럼 앞에 내용 다 잊으시고요. 이렇게만 생각해 볼게요.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있는데 한 근은 1보다 작고 한 근은 1보다 크대요. 그럼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이걸 보고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요? 지난 시간에 한 거. 2차 방정식의 근들이 누구보다 크다 작다 뭐 누구 사이에 있다 누구보다 커야 된다 이런 거. 뭐였어요? 선생님이 계속 나온다고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이야기의 시작은 저거였지만 이렇게 정리해놓고 보니까 근해 분리 문제가 됩니다. 근해 분리는 뭐 비교해서 푼다고 그랬죠? 첫 번째 판별식 D. 두 번째 꼭지점에 x좌표가 존재해서 안 되는 곳은 제외했고요. 세 번째는 지금 1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x에 1을 대입해서 y 값이 0보다 큰지 작은지 판단하는 거예요. 됐어요? 앞에 이야기는 다 있고 여기서 그냥 출발할게요. 그럼 이 친구는 아래로 볼록한 친구죠?
아래로 볼록한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어디 1을 중심으로 하나 알파, 하나 베타였으면 좋겠다고요. 됐죠? 그러면 1보다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으니까 절대 겹칠 수가 없죠? 판별시티가 0보다 커야 돼요. 겹칠 수는 없습니다. 꼭지점의 x좌표는 현재 얼마냐면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2분의 a 더하기 1인데 그게 여기 있어도 1보다 왼쪽에 있어도 서로 다른 이렇게 두 근 나올 수 있고요. 1보다 오른쪽에 있어도 1을 포함하는 두 근 나올 수 있고요. 1이어도 두 근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이 문제에서는 제외할 게 없습니다. 절대 안 되는 거 제외하는 건데 다 될 수 있으니까 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x에 1러요. 이 그래프상 x에 1넣으면 y 값이 뭐가 나와야 돼요? 음수가 나와야죠. 근데 어제 이 얘기도 마지막으로 했어요. 아래로 볼록하다는 건 다시 말하면 계속 위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계속 위로 올라가는데 y 값이 음수인 게 있으면 음수였다 올라가면 0이었다 양수인 순간이 생기는 거죠. 0인 게 0을 만드는 게 무조건 두 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한데 y가 음수라는 내용이 있으면 이게 무조건 성립하기 때문에 얘도 써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뭐만 쓰면 돼요? 이것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에 1 넣을 거예요. 1 넣으면 1 마이너스 a 플러스 1 플러스 2인데 이게 0보다 작기만 하면 됩니다. 전개해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네요. 이게 0보다. 그러면 2a. 그래서 a는 2보다 크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푸시면 돼요. 이거 자체는. 이거 양수죠. 최고차의 계수. 이거 0보다 크다니까 양수로 생각하면 되죠. 둘의 부호가 같으니까 이걸 0으로 만드는 친구의 양 끝값입니다. 이거 0으로 만드는 거 얼마랑 얼마예요? 마이너스 1하고 1의 양쪽 끝이니까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얘는 최고차의 계수 양수고 이거 음수니까 둘의 부호가 다르니까 사이값. 그래서 하면 x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됩니다. 그럼 이 순간 절대값 안에가 양수니까 그대로 나와요. 그럼 주어진 식은 마이너스 2 x제곱 마이너스 1 그대로 나왔죠. 플러스 1이에요. 전개해서 동류항 정리 좀 할게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3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 순간 얘가 음수가 되면서 절대값 안에가 음수니까 절대값 벗으면서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y는 2하고 x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에요. 전개해서 역시 동류항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 무슨 뜻이라고요? 이 그래프 그려서 이 영역을 가져오시고 이 그래프 그려서 이 영역을 가져오셔서 둘을 합치면 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럼 얘부터 그려볼까요?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위로 볼록이에요. 위로 볼록이고요. 꼭지점의 좌표 몇 콤마 몇입니까? 0,3인데요. 0,3이죠. 그래서 위로 볼록한 이런 친구고요. 그림 그리면 분명히 x축하고 만나겠네요. x축과 만나는 거 얼마냐면 루트 2분의 3일 거예요.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3, 하나는 플러스 루트 2분의 3. 근데 우린 어차피 그 그래프 그려서 뭐 가져올 거냐면 1보다 큰 거,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가져올 거예요. 그럼 대충 이렇게 되어 있는데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냐면 1 나와요. x에 1 집어넣으면. 그러면 1,1 여기, 그리고 마이너스 1 집어넣어도 1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림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아까 얘기한 마이너스 루트 2분의 3인 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깁니다. 근데 우린 이 그래프 그려서 뭐요? 1보다 큰 거,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니까 여기랑 여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1, 마이너스 1인데 1이고요. 요거가 아까 이야기한 마이너스 루트 2분의 3. 이거 제곱하면서 정리하면 저거 나오죠. 그래서 여기도 플러스군요. 여기. 플러스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된 겁니다. x절편 표시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 그림은 아래로 볼록이에요? 위로 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이죠. 꼭지점 몇 콤마 몇입니까? 여기를 꼭지점으로 가지는 친구예요. 그리고 아래로 볼록한 친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린 어차피 마이너스 1과 1 사이 가져올 거예요.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나요? 1 나오죠. 그럼 여기 지나요. 마이너스 1 집어넣어도 1 나오니까 여기 지납니다.
그러면 원래 그림은 이렇게 생긴 친구예요. 근데 우리 뭐 가져올 거라고요? 이 그래프의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 그럼 여기 축하고 만나죠? 0 만드는 거고 해보시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유리화는 안 했어요. 여긴 루트 2분의 1 해서 이렇게 그림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번 단원은 아주 빨리 끝날 거예요. 선생님 생각하기에 20에서 25분이면 오늘 내용 끝날 겁니다. 문제풀이까지 해서. 자, 뭐냐면 11단원이고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예요. 의 최대 값 최소값입니다. 앞으로 계속이에요. 수학에서 특별히 멘트 없이 값을 구하세요. 최대 값을 구하세요. 최소 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최대, 무슨 최소를 구하는 거냐면 최대인 y값, 최소인 y값을 구하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넓은 의미로 이야기하면 가로축, 세로축 있을 때 세로축의 가장 큰 값, 작은 값을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중3 내용에서도 이게 비슷한 게 나오는데 그때 꼭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 2차 함수는 위로 볼록이거나 아래로 볼록입니다. 위로 볼록이거나 아래로 볼록이라서 자, 특별히 x의 범위가 없으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가장 큰 y값은 존재하지만 가장 작은 y값은 없어요. 계속 내려가니까. 반대로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면 가장 작은 y값은 존재하지만 가장 큰 y값은 없어요. 쭉 올라가니까. 근데 가장 큰 y값, 가장 작은 y값이 결국 꼭지점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꼭지점을 구해서 무조건 최대 최소를 넣었던 게 중학교 3학년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안 합니다. 꼭지점이 무조건 최대 최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내용부터는 뭐가 들어가냐면 일부 범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로 볼록한 그래프면 x의 범위가 모든 실수면 당연히 이때가 최대고 최소는 없는데 만약에 x의 범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한정하면 이 순간이 최대고요. 이 순간이 최소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똑같은 친구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한정하면 이게 최대고 이게 최소예요. 양쪽 끝이 최대 최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범위 내에 꼭지점이 들어왔네 안 들어왔네 뭐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요. 이후에 계속 쓰는 방법 간단해요. 그냥 그래프 그리고 해석하세요. 이게 답니다. 이후에 우리 뭐 배울 거냐면 수학2에서 유리함수, 무리함수, 대수 넘어가면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그 다음에 미적분 원으로 넘어가면 3, 4차 함수 이런 거 나오는데 그때마다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문제가 당연히 나와요. 근데 그럴 때 막 특징을 찾아볼 뭘 아니에요. 그래프를 그리고 그냥 해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y값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래프를 그리고 해석을 하는데 추가적으로 꼭지점도 생각해 준다 정도로만 그렇게 기억을 합시다. 꼭지점이 최대 최소이다? 아니요. 꼭지점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주긴 하는데 기본은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한다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머릿속에 간단히 그려진다면 굳이 안 그려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래프를 꼭 그려서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이걸 뭐 범위 안에 꼭지점이 들어오면 아래로 볼록이면 걔가 최소고 양쪽으로 해가지고 먼 쪽에 막 그렇게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그래프 그리고 해석한다. 이거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한정적으로 나오는 좀 특별한 문제가 있어요. 그것까지 이야기를 한다면 x, y가 같이 나오는데 실수라는 조건이 나오면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활용합니다. 이게 사실 좀 난감한 문제예요. 문제를 풀다 보면 뜬금없이 좀 난감하게 나오는 문제인데 이거는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최소는 y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그래프 그려서 해석합니다. 근데 만약에 문제에 x랑 y가 동시에 나오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어요. 등호가 없는 구조인데 x, y가 동시에 있으면. 그럴 때는 실수란 조건이 붙어 있거든요. 판별식을 활용해서 풉니다.
됐죠? 이게 답니다. 요거는 안 적으셔도 되고요. 요것만 적으시면 돼요. 정석 163페이지입니다. 정석 163페이지에 함수의 최대 최소값을 조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제한된 범위죠.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럼 이거 그림 그려볼게요. x 마이너스 3하고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돼서 얘는 마이너스 1하고 3을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한 이렇게 생긴 친구입니다. 그럼 여기 딱 가운데는 마이너스 2a분의 b를 하셔도 되고요. 마이너스 1하고 3의 가운데니까 둘 더해서 반으로 나누셔도 됩니다. 둘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1이에요. 됐죠? 그러면 2차니까 요 1을 중심으로 좌우가 정확히 대칭인 친구입니다. 근데 우린 이 그래프를 그려서 0부터 4까지 가져오래요. 그럼 그림이 요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제일 낮은 건 꼭지점을 지나는 순간이 제일 낮은 거고요. 그 다음에 대칭성에 의해서 한 칸 간 거랑 한 칸 간 게 같은 곳에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은 한 칸, 두 칸, 세 칸이나 간 거잖아요. 당연히 이쪽이 더 높습니다. 됐죠? 그래서 최소값은 x에 1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최소값이고요. 최대값은 x에 4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최대값입니다. 얼마인지는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1 빼기 2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4 나오고요. 4 집어넣으면 16 빼기 8 더하기 3이니까 7?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구하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림 그려서 해석한다는 겁니다. 꼭지점이 사이에 들어있네만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는 0 포함되어 있고요. 4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양쪽 끝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이야기를 옆에 보시면 y는 x제곱 플러스 3x입니다. 그럼 얘는 0하고 3을 마이너스 3을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한 친구예요. 됐죠? 근데 우린 이 그림을 그려서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x가 0보다 작은 것만 가져오래요. 그럼 0은 안 들어갔죠? 빵꾸 뚫리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요렇게만 가져오는 거예요. 다 가져옵니다. 쭉 가져와요. 그럼 제일 낮은 친구는 이게 맞거든요? 근데 높은 친구는 없어요. 쭉 올라가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거는 얘랑 얘의 중점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죠? 그래서 최소값은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3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럼 최소값은 4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9라서 마이너스 4분의 9가 돼요. 이게 최소. 최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게 뭐냐면 만약에 이 범위를 0보다는 작은데 얼마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놨죠? 그러면 요거가 2분의 3칸이고 요거 마이너스 2가 되려면 2분의 1만큼 뒤로 가야 돼요. 그죠? 그러면 우리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0이라 이거 색칠되고요. 요렇게 돼요. 그리고 얘는 빵꾸가 이렇게 뚫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값은 얘가 똑같거든요. 근데 최대값은 여기가 빵꾸 뚫려 있잖아요. 그럼 이걸 가져오진 못하는 거죠. 그래서 0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이럴 때도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점이 막 이렇게 찍혀 있어. 그래서 여기 점 찍혀 있는데 여기 3이래. 근데 이렇게 등호가 있어. 그러면 3이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제일 높은 y값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여긴 제일 높은 y값이 빵꾸가 뚫려 있기 때문에 없는 거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요거 이야기입니다. 요거 이야기. 그래서 결국 뭐 한다? 그래프 그려서 해석한다. 라는 게 메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나가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조금 더 나가는 이야기를 해서 11-5번입니다. 자, 기본 문제 11-5번 165페이지에 XY가 실수다. 밑줄 치세요. XY가 실수입니다. 이거 이제 풀어봐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처음 보면 이걸 못 풀더라고요. 자, XY 실수 밑줄 치시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예요. 그 다음에 4X 더하기 Y의 제곱의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 그러면 이걸 는 K라고 놓고 우리는 K의 가장 큰 값과 K의 가장 작은 값을 구할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세로축을 K로 놓으면 돼요. 세로축을 왜 삐뚤어졌냐?
세로축을 K로 놓으면 되는데 여기 변수가 두 개나 있잖아요. 그래서 줄여줄 거거든요. 근데 그 줄여주기 위해서 얘를 활용할 겁니다. 우리 y제곱은 4-x제곱이죠? 그걸 여기다 넣을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식은 사실 4-x제곱 플러스 4x. 그럼 가로축이 x인 친구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됐죠? 그러면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위로 볼록이죠? 위로 볼록이고 꼭지점의 x좌표 얼마예요? 2죠. y좌표는, k좌표는 2 집어넣으면 나올 겁니다.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나요? 마 4. 뿔 8, 뿔 4니까 8 나오네요. 그리고 위로 볼록한 요렇게 생긴 친구입니다. 됐죠? 그럼 이 친구의 가장 큰 값은 8이고 가장 작은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면 틀려요. 이게 틀린다는 겁니다. 자, 방금 우리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오면서 이걸 대입해서 풀었죠? 대입해서 풀었죠. 사실상 이 부분이 제일 이제 처음 풀 때 틀리는 건데 x랑 y가 뭐라고 나와 있었어요? 실수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이게 지금 뭐냐면 실수의 제곱입니다. 그죠? y제곱이니까 실수의 제곱이에요. 그럼 실수의 제곱을 하면 늘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 내용을 붙이셔야 돼요. 이거 처음 풀면 100% 맞게 푸는 학생들 거의 없어요. 무조건 이걸 틀립니다. 안 보던 거라서 그래요.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치환해서 대입을 하는 거라 치환을 하면 범위가 변경된다는 사실을 꼭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실수라는 조건 때문에 생기는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4-x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죠? 0보다 크다니까 양수, 2차의 개수, 음수예요. 그럼 사이값입니다. 얘를 0으로 만드는 거 얼마랑 얼마예요? 그렇죠. 그래서 x의 범위는 -2와 2의 사이값이 돼요. 근데 여기가 2라고 그랬죠? 그럼 -2는 뭐 여기쯤 있겠네요. 그러면 -2 들어가고요. 2까지 들어와요. 제일 큰 건 8이고요. 제일 작은 건 -2를 넣었을 때 나오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 식에 -2 집어넣으면 마4, 마8 더하기 4니까 마8이겠네요. 그래서 최대는 8, 최소는 -8이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이 실수라는 것 때문에 이걸 붙여주셔야 돼요. 학교 시험에 종종 나오는데 대부분 요거 안 붙여서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문제. 됐죠? 적어주시고요. 하나 더 풀겠습니다. 168페이지 기본 문제 11-7번입니다. 여기도 밑줄 좀 치고 갈게요. 실수 xy가 방정식을 만족시킬 때 거기까지 밑줄 치세요. 실수 xy가 방정식을 만족시킨다. 그럼 어떤 실수를 넣었더니 이 방정식이 만족한대요. 실근을 가진다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실근 xy를 넣었을 때 방정식이 만족한다는 실근을 가진다. 이 얘기예요. 근데 미지수가 두 개죠? 그래서 x도 실근을 가지고 y도 실근을 가진다는 표현입니다. 그럼 x로만 생각해보면 x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일까요? 2차죠. 2차 방정식인데 이제 y는 잠시 빼놓고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실근을 가진다고요.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실근을 가진대요. 판별식 d가 0보다 실근을 가지기만 하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x에 대한 정리로 좀 해줘 볼게요. 4x제곱 -16x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3. 자, y는 잠시 없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상수라고 생각하시고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죠. 근데 어쨌든 얘가 실근을 가진다고요. 그죠? 그럼 판별식 d b제곱 -4a c가 뭐여야 된다고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요. 됐죠? 아니면 똑같은 이야기인데 어쨌든 x가 실근을 가지고 누구도 실근을 가진다고요? y. 그래서 주어진 식을 y에 관해서 정리해보면 y제곱 플러스 2y 하고 y가 없는 4x제곱 -16x 플러스 13은 0이 y에 대한 값이 실근을 가진다고요. 그럼 이게 y에 대한 몇 차? 인대 실근을 가진대. 그럼 이거의 판별식 t
b제곱 마이너스 4a c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됐죠? 그래야 이걸 만족해야 y가 실근을 가지는 거고 이걸 만족해야 x가 실근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4, 4, 16이니까 이렇게 하면 이거 16의 제곱이니까 약분하면 16이 하나만 남습니다. 그 다음에 전개할게요.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3. 그럼 요거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거 찾으면 되죠. 마이너스가 좀 걸려서요. 양변에 음수배할게요. 그럼 y제곱 플러스 2y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찾으면 돼요. y에 대한 몇 차 부등식입니까? 2차 부등식이죠. 2차 부등식이니까 최고 차이계에서 양수, 음수니까 사이값. 이거 0으로 만드는 건 y 플러스 3하고 y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되죠. 그럼 누구랑 누구? 마3하고 1이 근입니다. 근데 사이값이니까 y가 마3하고 1 사이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렇게 돼야 x가 실근을 가진다는 겁니다. 알겠죠? y 값이 1보다 큰 수가 나와버리면 뭐 예를 들어 2를 넣어버리죠? 2를 넣으면 요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안 되니까 x 값이 실수가 아닌 허수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요거요. 정리하면 4죠. 약분하면 1만 남습니다. 빼기 4x제곱 플러스 16x 마이너스 13.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그럼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16x 마이너스 12가 0보다. 마사로 나눕시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찾으면 되죠?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에요. 2차 부등식 풀 거고요. 양수 음수니까 사이값. 이거 x-3하고 x-1로 인수분해서 1, 3이에요. 그럼 x의 범위가 1과 3 사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x의 범위가 1과 3 사이여야 요거의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래야 y 값이 뭐가 된다? 실근을 가진다. 그래서 x의 범위가 이렇고 동시에 y의 범위가 이래야 xy가 실근을 가진다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x의 최대값 얼마예요? 실근이 나오게 하는 x의 최대값. 최소값은요. 그 다음에 y는 마3하고 1인 겁니다. 됐죠? 이건 뭐예요? 그래프 못 그려요. 왜요? 변수가 2개 있잖아요. 물론 나중에 기하까지 배우면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는 조건만 가지고 실근이라는 조건만 가지고 이야기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뒤집어 말하면 2차를 넘어가는 구조는 안 나와요. 2차가 아닌 구조는 안 나옵니다. 됐죠? 물론 이 친구들도 다 그래프로 그릴 수는 있어요. 나중에. 자, 여기까지입니다. 선생님 해드릴 건 여기까지고요. 오늘 과제는 조금 양이 돼요. 양이 되는데 지금 남은 시간 동안 그 과제들을 좀 해보도록 하죠. 적으시고요. 과제 왼쪽에 적어드릴게요.